제7장 나이트록스 다이빙 계획 2단계 산소 노출 관리. 제7장 나이트록스 다이빙 계획 2단계 산소 노출 관리에서 배워볼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 제한, 개인적인 산소 제한 결정, 산소 부분압 계산, 최대 허용 수심 계산, 최상의 혼합 비율 계산, 서클 T 활용, 누적 CNS 노출 계산, CNS가 포함된 다이빙 계획표, 수면 휴식에 의한 산소 노출 시간 보정. 지금부터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 바로 산소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소는 몸에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중에서는 산소도 조심해서 써야 하는 기체입니다. 공기보다 산소 함량이 많다는 건 같은 수심에서도 산소 부분압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즉, 같은 30m 수심에서도 공기보다 나이트록스를 쓸 때 산소가 몸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EAN30이나 EAN36 같은 기체도 40m 가까이 가게 되면 CNS 독성, 즉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지럽거나 답답한 걸 넘어서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의식 소실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소 부분압 1.5바까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1.3바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빙에서는 보통 최대 산소 부분압을 1.4바로 제한하고 긴 노출 시간에서는 1.2바 이하로 조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산소 독성은 단독으로만 작용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 독성 반응이 더 빨라지고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호흡, 무리한 수영, 과도한 긴장 같은 것도 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산소 분압과 노출 시간에 따른 산소 독성 관리 기준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산소도 약처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산소도 몸에 이로운 기체지만 과용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처럼 산소 부분압이 높아질수록 다이빙 가능한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산소 부분압이 1.6바까지 올라갈 경우 한 번에 다이빙에서 45분 이상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하루 전체에서도 15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산소에 많이 노출된 후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에서 권고한 수면 휴식 기준입니다. 산소 분압 1.6기압까지 도달한 다이빙을 한 경우 90분 이상 충분히 휴식해야 합니다. 24시간 안에 한 번이라도 산소 노출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전체 24시간 동안 제한 시간을 모두 다 사용한 경우 무려 12시간 이상의 수면 휴식을 권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산소 독성은 한 번의 다이빙보다 누적된 노출량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번 다이빙을 하면서 각각 조금씩 CNS 시간을 소모했다면 총합이 제한 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거의 근접했다면 반드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해요. 자, 이제부터는 산소 제한을 일반 기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이빙할 때는 산소 부분압을 1.4 이하로 사용하고 감압 시에는 최대 1.6까지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류나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싶을 때, 45분 이상의 긴 다이빙을 계획할 때, 충분한 수면 휴식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CNS 총 노출 시간이 150분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이런 경우엔 산소 부분압을 1.2나 1.3기압으로 낮추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다이빙에서 가장 안전한 산소 농도는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몸 상태와 상황이 있으니까요. 적절한 산소 농도를 선택하는 건 다이버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이빙 중에 산소 독성 관리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산소 부분압의 계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소 부분압이란 쉽게 말하면 몸에 작용하는 산소의 압력을 뜻합니다. 실제로는 산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계산하는 투여량 개념이에요. 공식을 보면
산소 부분합 pO는 압력 P 곱하기 산소 성분 비율 FO2입니다. 예를 들어 수심 20m면 압력은 3기압입니다. 산소가 32%인 EAN31을 사용하면 성분 비율은 0.32. 따라서 30m에서 산소 부분합은 3기압 곱하기 0.32 하면 0.96기압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분합이 너무 높으면 산소 독성 위험이 커집니다. 산소 부분합은 시간과 깊이에 따라 누적되므로 항상 주의 깊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CNS 한계 계산이나 EAN 사용 계획표 작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소 부분합 계산표입니다. 이 표에서는 EAN 38로 수심 18m에서 다이빙하면 이때 산소 부분합은 1.0기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우리가 사용할 혼합기체가 산소 독성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심, 즉 최대 허용 수심, MOD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MOD 계산 공식을 보면 압력 P는 산소 부분합 PO2 나누기 기체의 성분 비율 FO2인데 여기에서 압력은 실제 수심이 아니라 절대 압력입니다. 바닷물에서는 10m마다 1기압이 추가되므로 계산한 압력에서 1기압을 빼고 곱하기 10을 하면 수십 미터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할 산소 부분합 한계를 1.4기압으로 잡고 기체가 EAN32라면 압력은 1.4 나누기 0.32는 4.375기압입니다. 이것을 수심으로 환산하려면 4.375 빼기 1에 10을 곱하여 33.75m이 됩니다. 따라서 약 33m가 MOD입니다. 이 말은 EAN31을 사용한다면 33m보다 깊이 들어가면 산소 독성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터식 산소 부분합 계산표입니다. 이 표에서는 EAN38을 사용하고 최대 산소 부분합은 1.4로 설정한다면 최대 허용 수심 MOD는 29m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주어진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소 성분, 즉 최상의 혼합 비율 베스트 믹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믹스 계산 공식은 산소 성분 FO2는 최대 허용 산소 부분합 PO2P 나누기 주위 압력 P입니다. FO2는 혼합기체의 산소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0.32는 32%를 말합니다. PO2P는 우리가 설정한 최대 산소 부분합 보통 1.4기압입니다. P는 절대 압력으로 수심 나누기 10 더하기 1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빙 수심 27m에서는 절대 압력은 27 나누기 10에 1을 더하면 3.7기압입니다. 최대 산소 부분합을 1.4기압으로 설정하면 FO2는 1.4 나누기 3.7하면 0.378, 약 37%가 됩니다. 따라서 27m 수심에서 최상의 혼합 비율은 2에 2N37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미터식 산소 부분합 계산표입니다. 이 표에서는 최대 산소 부분합은 1.4로 설정하고 수심 29m로 하강하려면 베스트 믹스는 2에 2N36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혼동 없이 산소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도구 서클 T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세 가지 공식이 이 하나로 쉽게 정리됩니다. 첫째로 산소 부분합 계산은 PO2는 FO2 곱하기 P입니다. FO2는 산소 성분 비율이고 P는 절대 압력입니다. PO2, 산소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은 서클 T의 아래쪽의 좌우 양쪽을 곱한 값입니다. 두 번째로 최대 허용 수심 MOD 계산은 P는 PO2 나누기 FO2입니다. MOD는 이 압력을 수심으로 환산해 얻습니다. 주어진 산소 성분으로 산소 독성 한계를 넘지 않는 최대 수심을 의미합니다. 위쪽의 PO2를 아래 왼쪽의 FO2로 나누면 압력 P를 구하죠. 압력은 수심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상의 혼합 비율 베스트 믹스 계산입니다. FO2는 PO2 나누기 P입니다. 베스트 믹스, 특정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소 비율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이번엔 산소 독성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계산, 바로 CNS 노출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NS%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CNS%는 체류 시간 나누기 제한 시간.
동일한 산소 부분압에서 다이빙한 경우 단순히 시간을 더하면 누적 노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소 부분압이 서로 다른 다이빙이라면 각각의 다이빙에 대해 CNS를 따로 계산해서 모두 더해야 합니다. 수면 휴식 시간이 짧을 경우 각 다이빙을 하루 총 노출 제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록스 다이버는 일반적으로 산소 부분압 최대 1.4기압으로 계획합니다. 이건 MOD 계산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CNS 계산은 산소 독성의 누적 노출을 추적하는 데 꼭 필요한 지표이며 다이빙 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매 다이빙마다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미터식 산소 노출 제한표입니다. 이 표에서는 산소 부분압 1.6에서 다이빙하는 경우 1회 다이빙 제한 시간은 45분이고 24시간 제한 시간은 150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산소 부분압 1.6에서 30분 다이빙했다면 1회 다이빙 제한 시간의 67%에 도달했고 24시간 제한 시간에는 20%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소 독성 지표인 CNS%까지 포함하여 다이빙 계획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다이빙 또는 연속 다이빙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수심에서 얼마 동안 머무는지를 간단한 블록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계산 결과들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잠수 시간, 잔류 질소 시간, 총잠수 시간 이런 항목을 포함시하죠. 여기에 CNS%까지 포함해 줍니다. CNS는 산소 부분압이 높을수록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수록 빠르게 누적됩니다. 그러므로 각 다이빙 후 CNS%를 계산하고 그 누적값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빙 계획표에 CNS%를 포함하면 안전한 산소 노출 한계를 지킬 수 있고 연속 다이빙 중 산소 독성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계획표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는 다이버는 같은 수심에서 공기를 사용하는 다이버보다 높은 무엇에 노출되는가? 정답, 산소입니다. 공기에는 약 21%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나이트록스는 보통 32% 또는 36%의 산소를 포함합니다. 같은 수심에서 사용하면 더 높은 산소 부분압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번 문제. 노아의 최대 허용 산소 부분압은 몇 기압인가? 정답 1.6기압입니다. 이 수치는 다이빙 중 짧은 시간 동안 허용 가능한 산소 독성 한계입니다. 다이빙 계획 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기준입니다. 3번 문제. 산소 부분압 1.2기압에서 최대 노출 시간은 몇 분인가? 정답 210분입니다. 산소 부분압이 낮을수록 노출 가능한 시간이 길어지고 노아 표에 따르면 1.2기압에서의 한계는 210분입니다. 4번 문제. 1회 이상의 다이빙을 산소 부분압 1.6기압에서 실시하였다면 최소 몇 분간 수면 휴식을 취해야 하는가? 정답 90분입니다. 산소 독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아에서는 1.6기압에 도달한 다이빙 후에는 반드시 9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합니다. 5번 문제. 24시간 내에 실시한 다이빙 중에서 한 번 이상 산소 노출 제한 시간에 도달하였다면 최소 몇 시간의 수면 휴식을 취해야 하는가? 정답 2시간입니다. 노출 한계에 도달한 경우 체내 회복을 위해 2시간 이상의 수면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번 문제. 24시간 내에 실시한 다이빙 시간이 일일 다이빙의 산소 노출 제한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최소 몇 시간의 수면 휴식을 취해야 하는가? 정답 12시간입니다. 노아 기준에 따르면 하루치 산소 노출 제한 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회복을 위해 최소 12시간의 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7번 문제. 2의 EN35를 사용하여 수심 24m에서 다이빙할 경우 산소 부분압은? 정답 1.2기압. 산소 부분압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수심 24m에 절대압 3.4기압 곱하기 산소 성분비 0.35는 1.19 따라서 정답은 약 1.2기압입니다. 8번 문제. 허용 산소 부분압을 1.4기압으로 할 경우 2의 EN33의 최대 허용 수심 MOD는? 정답 32m. MOD 계산 공식은 압력은 산소 부분압 나누기 산소성 분임으로
1.4 나누기 0.33은 4.24기압이고 이를 수심으로 변환하면 32.4m, 따라서 정답은 약 32m입니다. 9번 문제. 나이트록스 다이버가 수심 30m에서 다이빙하려고 한다. 허용 산소 부분압을 1.6기압으로 할 경우 최상의 혼합 비율은? 정답 40%. 베스트 믹스 계산 공식은 산소성 분비는 산소 부분압 나누기 절대압입니다. 이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1.6 나누기 4.0은 0.4입니다. 즉 정답은 40%입니다. 10번 문제. 산소 부분압 1.5기압에서 25분간 다이빙하면 1회 다이빙의 산소 노출 제한 시간의 몇 %가 되는가? 정답 21%입니다. 노화표에서 1.5기압의 최대 허용 시간은 120분이므로 25 나누기 120은 0.208. 따라서 정답은 약 21%입니다. 11번 문제. 산소 부분압 1.4기압에서 45분간 다이빙하면 1일 다이빙의 산소 노출 제한 시간의 몇 %가 되는가? 정답 25%입니다. 1.4기압의 1일 허용 시간은 180분이므로 45분 나누기 180분은 0.25, 따라서 정답은 25%입니다. 12번 문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다이빙을 EAN40을 사용하여 수심 18m에서 60분간 실시하였고 1시간 수면 휴식을 취한 다음 두 번째 다이빙은 EAN40을 사용하여 수심 15m에서 45분간 실시했다.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하여 다이빙 계획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다이빙. EAN40을 사용하여 수심 18m로 하강하면 이때 공기 전환 수심 EAD는 12m가 됩니다. EAD를 기준으로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하되 실제 잠수 시간은 60분이고 첫 다이빙이므로 잔류 질소 시간은 0입니다. 따라서 총 잠수 시간은 60분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서 공기 기준 12m에서 60분 다이빙하면 압력군은 G가 됩니다. 1시간 수면 휴식을 취하면 압력군은 F로 낮아집니다. 이에 EN40으로 18m로 하강할 경우 산소 부분압은 0.4 곱하기 2.8은 1.12입니다. 따라서 산소 노출 제한 테이블에서는 높은 숫자인 1.2기압을 기준으로 60분 다이빙 했을 경우에 노출 %를 찾습니다. 테이블에서는 29, 25라는 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1회 다이빙 기준 CNS % 제한의 29%에 도달했고 하루 다이빙 기준 CNS % 제한의 25%도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다이빙. 동일한 이에 EN40을 사용하여 수심 15m로 하강하면 이때 공기 전환 수심은 9m입니다. 수면 휴식 후 압력군 F에서 공기 전환 수심 9m로 다이빙할 경우 잔류 질소 시간은 77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다이빙을 실제로 45분 동안 했다면 총 잠수 시간은 잔류 질소 시간 더하기 실제 잠수 시간이므로 77 더하기 45는 122분이 됩니다.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서 공기 기준 9m에서 122분 다이빙하면 압력군은 I가 됩니다. 이에 EN40으로 15m로 하강할 경우 산소 부분압은 0.4 곱하기 2.5는 1입니다. 따라서 산소 노출 제한 테이블에서는 1기압을 기준으로 45분 다이빙 했을 경우에 노출 %를 찾습니다. 테이블에서는 15.5라는 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1회 다이빙 기준 CNS % 제한의 15%에 도달했고 하루 다이빙 기준 CNS % 제한의 5%도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각 다이빙은 EAD 기준으로 계산하고 CNS 노출도 함께 고려하여 다이빙 계획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계산을 요하지만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EAD를 기반으로 계획 세우기, 잔류질소 반영하기, CNS %를 누적 관리하기.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주는 나이트록스용 다이브 컴퓨터라는 편리한 장비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